네, 안녕하세요. 범드로이드입니다. 네, 이제 벌써 5.1 단원인데요. 이게 6단원까지 이거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5.1 단원에 대해서 이 5.1 이전까지 배운 것들 저희가 뭐 함수를 만들거나 클래스를 만들거나 그리고 클래스들 간의 객체지향적인 관점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틀린으로 개발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5.1 단원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셔도 이 앞으로의 뒤에 세 단원은 모르셔도 개발은 하실 수 있지만 알고 계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코드를 올바르게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끝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울 거는 페어랑 트리플이라는 어떤 새로운 자료 타입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데이터 클래스를 배웠었죠. 데이터 클래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데이터 클래스가 있으면 얘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나이도 인트죠. 그러면 저희가 이 학생이란 객체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스튜던트, 네, 스튜던트 이름은 뭐 9시고 나이는 15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println student.뭐 name 그리고 student.age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정의를 하고 쓴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그냥 딱 두 가지 타입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변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 타입 변수들 뭐 예를 들어 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수형 타입이라든지 이런 타입들은 값을 하나밖에 할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관리하려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변수들을 관리하거나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데이터를 간단하게 쓰고 싶은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페어랑 트리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워볼 거는 페어예요. 아주 쉽습니다. 페어는 두 가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자료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스트링과 스트링을 그러니까 스트링 두 개를 보관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인 거고요. equipment라는 장비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fishnet 페어를 선언할 때 이렇게 to를 씁니다. catching fish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저 두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는 equipment first 그리고 equipment second 이렇게 쓰면은 이제 first는 얘가 되는 거고 second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아래처럼 선언할 수 있습니다. equipment pair 하고 자료형을 써줘야 돼요. 어떤 타입과 어떤 타입을 받을지. 그리고 여기 생성자 안에다가 위에 했던 것처럼 fishnet과 catching fish 이런 식으로 써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스트링과 스트링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 페어의 타입은 사실 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또 두 개 같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죠. 스튜던트 같은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쓰려면은 스튜던트 쓰고 페어 굿 아까 15 이렇게 쓰면은 스트링과 정수를 보관하는 페어 타입을 만든 거예요. 페어 변수를 만든 거고 이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튜던트 first, student, second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굳이 이런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그럼 3개인 데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3개는 쉬워요. 3개가 이제 트리플인데 뭘로 할까요? 여기 예제를 쓰죠. 예를 들어서 그 숫자 3개를 가진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트리플을 하고 6, 9, 42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주면은 똑같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println numbers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똑같아요. 그냥 first 그냥 복사할게요. second 그리고 third 이렇게 치면은 데이터 3개 그냥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toString으로 한다든지 toList로 해서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페어랑 트리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데이터 클래스 배울 때도 했던 건데 이렇게 2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넘버가 지금 3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저 3가지 변수를 A, B, C라는 변수에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트리플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가 일로 들어가고 이 변수가 일로 들어가고 이 변수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를 ABC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써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페어도 똑같아요. 페어도 이렇게 2개의 변수에 이 student라는 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 student를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AB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주로 언제 쓰냐면 이 first랑 second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코드상으로 좀 잘 안 읽힐 때, 좀 더 의미 있는 변수로 바꿔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쓰지 않고 주로 first랑 second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번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기 좀 번거로울 때 쓰고, 데이터 클래스를 만드는 게 더 명확할 때 그때는 데이터 클래스를 그냥 씁니다. 네, 어찌됐건 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여긴 별거 없어요. 페어랑 트리플이란 그런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타입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상수입니다. 상수란 거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변할 일이 없는 그런 어떤 값을 정의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이라는 거를 개수를 3이라고 했어요. 저희 이전 로또 과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로또를 뽑는 개수가 6개고 숫자는 1부터 45까지 고정이죠. 이 값은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절대 변할 일이 없죠. 그런 거를 이제 상수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로또 카운트라는 걸 상수로 선언할 때 이렇게 const 상수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value 그리고 로또 카운트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걸 6이라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코드상에서 이 로또 카운트를 뭐 쓴 거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랑 저희가 그냥 코드에서 value 한 다음에 로또 카운트 6 이렇게 쓰는 거랑 뭐가 다를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이 const를 붙인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바 코드가 컴파일이 되고 프로그래밍 코드로 바뀐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는 건데요. 여기 선언된 이 const로 선언된 이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로또 카운트라는 value로 선언된 값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 이제 이 로또 카운트의 6이라는 값이 할당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에 그냥 get 로또 카운트라고 할게요. 이게 int 형태로 반환하는 거고 이게 return 뭐 6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 이 value에서 get 로또 카운트를 이제 호출해서 세팅하는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할당되는 값이고 얘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실행되는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로켓로또 카운트를 하면은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콘스트를 붙인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값이 할당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함수잖아요. 함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호출되는 애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트랑 이렇게 밸류를 붙인 거의 차이는 아시겠죠? 밸류는 프로그래밍이 실행될 때 세팅되는 거고 콘스트는 컴파일 시간대에 세팅된다. 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 콘스트가 붙은 상수는 항상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랑 상관없는 쪽에 코드가 위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코드 바깥에 위치한다든지 이 로또 카운트라는 변수가 메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메인 함수는 프로그래밍이 돌아갈 때 실행되는 코드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최상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 클래스 내부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일반 클래스에서 그냥은 못 쓰고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또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오브젝트로만 선언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콘스트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로또 뭐 맥시멈 넘버가 45 이런 식으로 콘스트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역으로 선언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전역이 아니라 그냥 일반 클래스예요. 예를 들어서 로또 방송국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는 상수로 50명의 방청객이 늘 고정으로 이제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const par count of audience 이렇게 쓰고 50명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이 50이라는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값들이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 시점에 생성되는 상수를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콘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클래스에서는 상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클래스에서는 이 상수를 어떤 전역의 범위로 넣어줘야지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컴패니언 오브젝트입니다.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쓴 다음에 이 중괄호를 이 영역으로 넣어주면은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에서 선언되는 것들은 모두 마치 오브젝트에서 쓰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선언되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테스트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9시라고 하고 여기도 변수가 있어요. 일단 name 방송국 이름이라고 할게요. 뭐 MBC 그러면은 여기서 선언된 이 name이란 변수는 이 방송국 객체가 생성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변수인데 이 컴패니언에 있는 변수들은 이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intln 로또 브로드캐스트 점을 하면은 이 상수를 쓸 수가 있어요. 상수랑 여기서 선언된 테스트 스트링이라는 값을 객체를 만들지 않은데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name이라는 값은 지금 안 보이죠. 왜냐면 얘는 전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을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name이라는 값이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에서 선언되는 뭐 상수, 변수, 그리고 함수도 선언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전역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랑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에 설정하는 거고 그런 상수를 어떤 클래스에서 선언하고 싶을 때는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써야 된다. 그리고 컴패니언 오브젝트에서는 함수나 변수나 그런 어떤 상수를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선언된 것들은 객체 생성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배울 게 이제 익스텐션인데요.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들거나 새로운 변수를 선언해야 될 때 쓰는데요.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범드로이드 코틀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스트링 변수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는 text.length 깔끔하게 쓸게요. length는 text.length라는 미리 제공된
변수를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공백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공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 쓰는 게 이제 확장 함수입니다. 확장 함수는 그 클래스에서 없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fun string 확장 함수를 만드는 법은 fun을 한 다음에 이제 확장 함수를 만들 클래스를 써줘요. 그리고 점 그리고 저희가 추가할 함수 이름 has space라는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할 타입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장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스트링 값이 공백을 가진지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객체에 있는 그 값을 알려면 this를 쓰면 됩니다. value found this 여기선 이제 this가 범드로 이제 코틀린이 되겠죠. this.find 이 find라는 함수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앞에 객체에서 이런 값이 발견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있으면은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거고 없으면은 널이 돼서 이 found가 널이 아닌지만 체크를 하면은 공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 find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런 식으로 확장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intln space라고 출력을 하고 텍스트 점을 눌러보면은 이전에는 없던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스트링 클래스에서 has space라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 true가 됐죠. 그래서 없는 함수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였고 근데 이런 확장 함수에도 그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이 아쿠아리움 플랜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아쿠아리움 플랜트 얘는 변수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스트링형 변수 하나랑 그리고 프라이베이스로 선언된 인트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언된 클래스가 있을 때 저희가 이 아쿠아리움 플랜트에 어떤 확장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fun 아쿠아리움 플랜트에 이 식물이 빨간색인지를 알고 싶은 확장 함수를 만들면 boolean return 지금 이 아쿠아리움 객체에 지금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컬러가 접근이 가능해요. 컬러가 레드인지를 확인하는 빨간색인지를 확인하는 확장 함수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컴팩트 함수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랜트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확장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is big 그래서 얘도 boolean이고 return 사이즈가 50보다 큰 경우 근데 이렇게 확장 함수를 만들 때 이제 확장 함수의 한계점은 이렇게 프라이베이시로 선언된 거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퍼블릭으로 열린 변수라든지 퍼블릭으로 열린 함수만 쓸 수 있다는 거를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저희가 배운 상속 관계에서 확장 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코드를 쳐보지 않고 여기 설명으로만 이해를 할게요. 지금 보면은 아쿠아리움 플랜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오픈으로 뚫어줘서 얘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한 거고 그린 립, 파란 이파리 플랜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 플랜트를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확장 함수를 만듭니다. 각각 만드는데 아쿠아리움 플랜트의 확장 함수 프린트 했을 때 얘를 출력하는 확장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린 립, 푸른 립 확장 함수를 만드는데 프린트 했을 때 얘를 출력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플랜트라는 변수에 이 파란 이파리 객체를 생성하고 플랜트를 출력하면 어떤 게 출력되겠어요? 이 파란 이파리의 확장 함수인 이 println 그린 립이 플랜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n 같은 경우는 한 줄 띄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이 띄어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쿠아리움 플랜트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타입은 아쿠아리움 플랜트예요. 근데 여기다가 위에서 선언한 그린 립 플랜트를 값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 변수 자체는 아쿠아리움 플랜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객체가 그린 립 플랜트라고 하더라도 이 객체를 프린트했을 때 실행되는 거는 여기서 선언된 그 타입의 확장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관계에서 확장 함수는 선언된 변수 타입의 확장 함수를 따라간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건 확장 그 변수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함수 만들듯이 변수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isRed라는 함수가 있는 거지만 isGree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value 똑같습니다. 만들 확장 변수의 타겟이 될 클래스명을 적어주고 확장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isGreen. 그리고 얘 타입을 적어주고 대신 얘는 getter를 써서 정의합니다. get 컬러가 그린인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저희가 아쿠아리움 플랜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객체를 만들면은 아쿠아리움 플랜트에 이 컬러라는 변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isGreen이라는 변수가 또 추가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없는 클래스에는 선언되지 않은 변수도 선언할 수 있다. 확장 변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함수는 많이 써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확장 변수는 지금까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울 거는 널러블 리시버인데요. 이 널러블 리시버는 쉽게 말해서 확장 함수로 선언한 그 클래스가 객체가 널이어도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쳐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 확장 함수를 만듭니다. 아쿠아리움 플랜트 하고 원래 풀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풀이라는 건 이제 뭐 식물을 뽑는다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식물을 뽑으면 removing this 이런 걸 호출하는 거고요. 이 위에 아쿠아리움 플랜트를 이제 풀을 해볼게요. 풀을 하면 지금 생성자를 안 넣어줬네요. 생성자 뭐 레드 하고 사이즈는 50이라고 할게요. 그럼 풀을 하면은 이제 뭐 식물을 뽑았다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이 아쿠아리움 플랜트가 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널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 쓰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얘가 널이기 때문에 이 풀이라는 거를 지금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음표를 해줘야지 널에 대해서 대응이 돼서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인 경우에는 아무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확장함수 널러블 리시버는 뭐냐면 이 객체가 널이어도 실행할 수 있도록 확장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여기 앞에 점 앞에 물음표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줄이 사라졌죠? 널이어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실행해보면 그래서 removing 널이 됐죠? 근데 널이면은 사실 이 코드는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this가 널이면 뭐 return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풀을 했지만 this가 널이기 때문에 return이 되고 다음 코드가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apply를 써서 쓸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 물음표를 통해서 널일 때도 호출할 수 있는 확장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클래스에서 정의하지 않은 함수나 변수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확장 함수를 만들 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퍼블릭으로 선언된 변수나 함수뿐이다. 그리고 그 상속 관계에서는 타입에 따라서 확장 함수가 호출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널러블 리시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익스텐션 5.1 강의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지식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한 번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5.2 제너릭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